안녕하세요. 패트릭 어학원의 엘리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스피킹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스피킹 섹션이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채점관들이 채점을 하는지, 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가를 알아야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스피킹 섹션은 총 20분이고요. 20분 동안 6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이 6문제가 총 30점 만점으로 이제 환산이 되는데 하나당 5점 만점이 아니라 4점 만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전부 다 4점을 받으셨으면 24점에다가 1.25를 곱한 게 여러분들 최종 점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점수뿐만 아니라 레벨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같이 받으시게 돼요. 가장 높은 레벨이 9이고 가장 낮은 레벨이 weak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크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할 때 위크를 받느냐, 어떤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이 실제 답안에서 첫 번째 문장 정도는 유창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서 계속 sorry 이런 식으로 막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했더니 9점이 나왔어요. 9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할 말이 너무 없어서 계속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시면은 그래도 9점은 받으실 거예요. 9점은 받으시고 이 good range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답안이 유창하게 발음도 좋고 끊임없이 원어민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하셔야 받을 수 있는 range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레벨이 introduction 레벨이죠. introduction 레벨에서는 여기 limited에서도 높은 limited랑 그다음에 낮은 fair 사이에 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수준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만 받아도 한국 토종 학생분들, 특히 유학도 안 갔다 오고 회화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그 정도만 받아도 사실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피킹 그 기준이 3가지로 나뉘는데 요 3가지요. 전달력, 언어 사용, 내용 전개. 요 2가지는 사실 스피킹뿐만 아니라 라이팅에서도 해당을 해요. 그래서 내 언어 사용이라 하면은 문법이 얼마나 틀리지 않았는가, 구조를 얼마나 복잡하게 잘 사용하는가, 마지막으로 어휘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요 3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 전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흐름을 잘 전개를 해주는가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개는 이제 라이팅이랑 똑같은데 이 1번 전달력이 무엇이냐, 바로 스피킹에서만 채점을 따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달력은 2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유창하게 잘 말을 하는가인데,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전혀 끊임없이, 예를 들면 더듬지 않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면 I think 이렇게 더듬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문장이 너무 중간에 퍼즈가 없이 계속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유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유창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째로 중요한 거는 발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듣는 채점관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채점을 차라리 할 수가 없겠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3가지 채점 기준을 똑같은 중요도를 놓고 채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수없이 그 학생분들의 시험 결과를 본 이후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2가지 유창성이랑 발음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 포인트를 보고 채점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음 부분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실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20강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만 따로 체크하셔서 꼭 연습해 보시고, 네이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따라 하시고요. 이 유창성을 우리가 최대한 얼마만큼 이제 모든 섹션에서 끊이지 않고 말이 나올 수 있는가만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시험 섹션에서. 자, 이게 이제
스피킹에서 섹션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독립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통합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합형은 저희가 후반부에 배울 거고요. 전반부는 독립형 섹션, independent task라고 나와 있는 이 유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독립형이라는 게 어떤 유형이냐? 제일 처음에 시험 보실 때 1번이랑 2번에서 나오는 게 독립형 유형이에요. 어떤 거냐면 1번은 이런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주관식이기 때문에 옵션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아무거나 다 얘기하시거나 혹은 최근에 나온 문제 유형으로 삼중택일이라고 해서 A, B, C 세 가지가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골라서 여러분들이라면은 나라면 이 A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1번 유형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주어져요. 너가 생각했을 때 기숙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거나 혹은 Which do you prefer? 이라고 해서 A랑 B 두 가지 옵션을 준 다음에 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더 선호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삼중택일 유형이 없었을 땐 1번은 주관식, 2번은 객관식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번에서도 객관식 유형이 많이 나오고 사실 최근 추세는 이 주관식보다 1번에서 삼중택일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삼중택일 유형도 많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스피킹 섹션에서 준비 시간 잘 보세요, 여러분. 15초밖에 되지 않아요. 말하기 시간 45초 굉장히 짧긴 한데 이 짧은 준비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아이디어 생각만 하는데도 너무너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스피킹 섹션은 다른 것보다 이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섹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짧은 준비 시간을 우리가 만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독립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은 저희가 데이 1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유형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독립형에서 점수 잘 받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첫 문장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이 유형별로 첫 문장을 유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도 앞으로 유형별로 저희가 첫 문장 만드는 것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모범 예시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What is your favorite food가 나왔을 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답안을 갖다다가 쓰는 거죠. 물론 이 템플릿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템플릿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지만 웬만해선 이 템플릿을 외워두시면은 거의 80~90% 이상의 문제에다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템플릿이 적용 안 되는 문제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메꿀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템플릿을 공부를 함으로써 스피킹 섹션에서 독립형 부분은 최대한 공부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은 배우시는 대로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describe a special job you had in the past or you would like to have in the future. 미래에 가지고 싶거나 과거에 가졌던 특별한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은 모든 문제에 다 포함돼요. Include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시랑 그리고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안 짜실 때 요 구조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항상 첫 번째 문장은 여기 문제 내용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가지 이유, 스피킹 그 섹션 가이드라인을, 오피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유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유를 최대한 두 개를 생각하려고 평소에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reason 두 가지를 쓰시고 난 다음에 reaso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reason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 두 가지 쓰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 문장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스피킹 독립형 섹션의 구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봤던 그 직업 문제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요거를 영어로 바꿨을 경우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항상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의견 전달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문제 내용 갖다가
뭐 a special job은 teacher다, 선생님이었다 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항상 First, I like teaching. 이렇게 첫 번째 이유, 나는 선생님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었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reaso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르친 걸 좋아했는지 구체적인 항상 세부사항을 여기서 한두 문장이면 돼요, 여러분. 많이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한두 문장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second reason까지도 얘기해 주신 다음에 이 reason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역시나 들어서 한 문장 정도 얘기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까지 그러한 이유로 나는 선생님으로서 예전에 일을 해왔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독립형에서 구조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템플릿으로 배울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쓰지 않고도 그냥 템플릿을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아마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앞으로 템플릿을 배우시면은 모든 문제를 다 답안을 외워두시고 반드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쓰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